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는 거네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왜 탄핵이 4월 4일 됐는데 왜 예. 이렇게 늦게 나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그래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탄핵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던 걸로 보이고 예.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갈 대비는 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전에 살던 곳이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서도 사실은 취임한 후에도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생활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그 앞을 지나는데 항상 경호팀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에 윤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층에서 항상 또 거기에서 집회 시위를 해가지고 항상 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긴 하는데 지금 뭐 바로 어떤 사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간 다음에 거기 이제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참고 지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5년, 10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지금 또 반려묘랄지 한 10여 마리 된다고 하죠. 10여 11마리 정도? 11마리 된다고 네, 강아지 했는데 이걸 고양이가요. 사실은 주상복합이 아무리 건물이 넓다 하더라도 키우는 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퇴거한 다음에 아마 단독주택 부지를 구입을 해서 이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저라는 곳에서 퇴거를 이제 빨리 안 하느냐라는 논란은 어쨌든 관저는 대통령을 위한 곳이고 그 이제 주문이 선고가 된 후부터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관저에서 또 의원들을 만난 것까지 관저 정치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좀 계속됐었죠. 그 논란은 뭐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예. 이제 의원 만나는 것은 뭐 한 일주일 있다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즉시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본인을 활동하는 것은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비판할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왜 바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네. 이제 법 규정은 없어요. 예. 그런데 한 달, 두 달 정도 머물다가 나가면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뭐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기각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짐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윤 전 대통령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는 뭐 일주일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짐은 많이 이동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다 이동했고요. 아마 뭐 금요일 날, 뭐 내일 정도 해서 이제 완전하게 철수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제 내일 경호팀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호팀 한 50여 명 정도 꾸렸다고 하고요. 네. 또 언론 보도에 보면 50여 명을 또 그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이제 착출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꾸는데 애를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일반 대통령 경호보다는 오히려 사저를 경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대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50명을 꾸렸다고 하니까 이 50명 규모 자체는 이제 거의 이제까지 대통령은 거의 그 수준이었다.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 6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저를 원래 경호하려고 하면 예. 이제 경호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경호 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 대통령의 3년 차 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이미 책정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 대통령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것은 이제 워낙 부동산 부동산 토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호팀이 머물 공간에 대한 어떤 임대료 같은 것도 그렇죠. 올랐다 이제 이렇게 볼수 그렇다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땅값이 오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매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140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 측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했었죠. 예.
일단 파면이 되고 나서 경호 경비의 그런 지원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규정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5년이고요. 5년이요. 필요 이상의 경우는 10년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5년 된 시점에 있어서 이제 정권을 이제 어느 쪽에서 잡고 있냐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5년 된 시점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독주택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호팀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크로비스타 보면 입구가 둘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제 출퇴근해서 보면 예. 그리고 거기에 항상 한 2명 정도의 경호원이 있어서 안으로 출입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항상 예. 그 앞에는 이제 경찰차가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보안 규정일 거예요. 뭐 그래서 인근에 어딘가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인계를 그래서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거기는 제가 볼 때 이제 경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대로고 그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 내부에 마련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면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삼풍 아파트랄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이제 외부에 단독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나온 이야기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그 행사, 권한 행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김성훈 차장, 또 이광호 본부장, 또 전에 했던 김신 가족부장, 예. 이제 사실은 경호처 내에서 이제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굉장히 충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내부에도 바로 이 강경파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4월 4일 날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호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 지금 처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가장 선순위,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앞장섰던 이제 김성훈 이광호 본부장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예. 그런 내용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경호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 대통령이 경호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전에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병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팀에서는 왜 우리가 대통령의 사병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병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모욕적으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지금 전에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네. 이걸 이제 가장 막았던 사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 3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3부장을 해임하라고 예. 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우, 이광우, 김신 이 3명 강경파는 경호팀에서 경호처에서 나가라. 이제 이런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걸 보여요. 경호팀이 경호처가 몇 명이냐 경호 직원이 그것은 또 보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 대부분 많은 수가 이 연판장에 이제 서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계속 김성훈 차장이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4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고 근데 법원이 결국 또 기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은 뭐 끝까지 구속하려고 했고 또 검찰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 혐의 사실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수사를 하라고 네. 하면서 이게 이제 3번이나 기각을 시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예.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또 기각을 했어요. 기각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범죄 혐의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과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이 되었느냐.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 하면 이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뭐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검찰을 송치했을 가능성도 컸는데 예. 그 내용은 아직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넘겼는지 그것은 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수사 상황이 또 전해지면은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헌재 선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탄핵 수출 사유가 이제 몇 가지 되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공모를 했느냐, 도와줬느냐, 예, 왜 이걸 막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이제 안가 회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정수석이랄지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완규 헌재 재판관 지명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란에 대한 후속 조치 또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취지가 제일 탄핵 수출 사유 중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뭔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예. 근데 그 자료 요구를 이제 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또 뭐 사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이제 뭐 설명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예.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계속 큰 소리를 하고 고함 지르고 예. 욕설을 하면서, 그래서 국무위원이 설명이 끝났으면 뭐 나올 수 있는 거다.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 규정은 없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 사천 소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뭐 일부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 관련해서 예. 뭐 출정 기록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국회 감정법에 지방감정법. 예. 어긋난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현장 검증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이제 동부 교도소 구치소에 구치소요. 예. 거기에 이제 체포할 수 있는 구금실을 마련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도 이제 탄핵 수출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거죠. 네. 뭐 탄핵 수출 사유 중에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것도 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박성재 장관 바로 업무에 복귀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직무에 완전 복귀가 됐죠. 네. 그렇지만 뭐 어차피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2월 3일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공백이 이제까지 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 50일 동안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백 상태를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예. 헌재 선고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서 뭐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뭐 적절한 표현은 권한 대행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네.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일단 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예. 되고 있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전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 오후에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예정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이고요. 뭐 이외에 별도의 메시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서 뭐 주민들 지지자에게 인사를 할지 등 이런 부분들은 전해진 바가 아직 없다고 저희가 전해집니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좀 아이러니하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뭐 다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하고 고유 권한은 이제 행사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게 사실은 뭐
그거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가서는 뭐 상당히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법 논리를 개발을 하던데 사실은 그 논리는 좀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건데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예.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안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